패인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지방에 재배치를 하게 되지만 그 피부 컬러 체인지 자체가 있는 경우는 바꿀 수가 없겠죠, 수술로서. 아주 드물지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이후에 갑자기 출혈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호전되길 원하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많이 호전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 눈으로부터 바이오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병호 원장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거 많이들 하시는데 오히려 하고 나서 더 어두워지고 늙어 보인다, 다크서클이 더 심해졌다. 왜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까요? 제가 볼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수술 전에 설명이 충분히 되어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어떤 타입을 나눔에 있어가지고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걸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분을 하자면은 이제 지방이 튀어나오고 이제 재배치하고 혹은 지방 제거를 한 후에 수술 결과를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지방이 제거가 됐다거나 피부의 색깔 자체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많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구분을 하고 거의 적절한 치료 방법,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것이 이제 복합되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도하시면 원장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 게 가장 사실 해결이 빠른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료진이 본 이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하면은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되는 질문인데요. 수술 후에 눈밑이 이렇게 패여서 퀭해지는 눈밑 꺼짐 현상은 예를 들어 재수술이나 지방 이식으로 복원이 가능한가요? 패인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지방에 재배치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지방이 많아 보이는 그런 경우에도 체크를 해보면 지방 절대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재배치 이후에 꺼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동시에 시행을 하거나 혹은 지방 이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지방 이식 통해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밑 지방이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해주신 의사 선생님의 숙련도 차이일까요? 숙련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고정해 놓은 그 막을 이렇게 강화시켜 놓은 그런 실이 풀어졌다거나 혹은 충격을 받았다거나 일시적인 출혈이 좀 많이 돼서 좀 약해졌다거나 노화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련도 부분도 있겠고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해서 다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서 다시 복원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는 합니다. 지방 제거하는 것과 지방 재배치는 어떻게 다른 거고 왜 지방만 뽑아내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고 단순하게 그냥 제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거를 하면서 이제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거를 한 번에 제거하기보다는 지방 이식까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배치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방이 너무 넘쳐나서 제거를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거를 하든 안 하든 지방 재배치를 통한 경우가 양이 적든 많든 세이브를 해주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 제거하는 것은 추후에 지방량이 적은 경우 굉장히 꺼져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크서클 있는 분은 눈밑 지방 재배치 해봤자 안 된다, 100% 망한다 라는 소문이 낭설에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인가요? 다크서클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눈밑 고랑이 많이 파여가지고 거기가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눈밑 지방이 너무 튀어나와서 그 지방 튀어나온 밑에 쪽으로 또 그늘이 져서 그 부분을 다크서클을 하는 분도 계시고, 피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그 근육에 혈류량이 많은 어떤 혈관들과 그런 혈류량이 많이 비쳐 보여서 다크서클을 하는 분도 계시고,
피부 톤 자체가 조금 어두운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당연히 다크서클이라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 그 피부 컬러 체인지 자체가 있는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겠죠, 수술로서. 나머지 뭐 고랑이 파여 있다거나 그림자 진다거나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재배치 그리고 플러스 뭐 미세 지방 이식을 통해서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집니다. 다만 피부 컬러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다크서클이 지방 그림자 때문인지 혹시 피부 색소 때문인지 집에서 거울을 보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밑을 이렇게 싹 바깥쪽으로 조금 쓸어 보시면은 호전이 되는지 컬러 체인지가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간단하지만 그 정도만 보셔도 좀 나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한 거는 또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선 방향까지도 일단 상담을 통해서 대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주 드물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다크가 더 심해졌다 얘기한 거 중에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드물긴 하지만 눈 밑에 어떤 뭐 반점이라든가 이것도 뭐 컬러가 변하진 않는데 이제 반점이 약간 퍼지면서 또 뭐 그 다크가 심해졌다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수술 전후에 충분히 파악하고 하게 되면 충분히 뭐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범위라서 의료진 같은 수술 전에 상담 충분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만약에 하고 나서 눈밑이 가려울 수도 있잖아요. 뭐 비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좀 이렇게 밀착되는 압박감이 있는 안경을 쓰는 행위는 언제부터 혹시 가능할까요? 면봉으로 긁으시면 되고요. 아주 드물지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이후에 갑자기 출혈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연히 뭐 피가 뭉쳐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출혈이 살짝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도한 자극, 압박, 혈압이 오르는 행위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꼭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뭐 발생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당부하고 설명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다크서클이 있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민하시는 내원하실 상담자 분들께 마지막 말씀 해주신다면요? 다크서클 심한 분들 많고 호전되길 원하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많이 호전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설명드리고 뭐 50% 될 것 같다, 70%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더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방법 설명 잘 들으시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오늘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